오늘은 차벽을 사이에 두고 박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집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비박계로부터 촛불 민심을 우록한 자로 지목당한 김진태 의원도 나와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가결되지 않고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유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은커녕 아직 수사도 받기 전인데 탄핵은 너무 이르다는 거고요. 촛불 민심만 민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진태 의원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논란에 불구하고 오늘 거침없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 교수님부터. 예. 김진태 의원은 초지의 일관 그래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런 과정이라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탄핵이라는 건 의미가 없게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한 78%에 달하는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한 잘못을 했지만 탄핵의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는 만큼 그런 일부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모습은 저는 김진태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지만 김진태 의원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들은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많이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이념과 성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의 자유권을 존중하되 그와 같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조금만 김진태 의원이 더 생각한다라면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그 맞불 집회에 나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나왔어요. 오늘 지금 화면에도 지금 태극기를 다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태극기가 있는 그 진영은 이 맞불 집회 탄핵 반대 진영이었고요.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은 이제 탄핵 찬성하는 쪽인데 태극기가 사실 조금 저기에 좀 적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채를 존중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질서를 존중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받아서 여야가 압도적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켜서 지금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태극기 들고 나온다? 죄송합니다. 조금 모순된 행동이라고 보고 김진태 의원은 그 기계와의 그 용기는 참 굉장히 가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김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태 의원이 탄핵을 반대하는 소수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김진태 의원이 살아왔던 그다음에 발언해왔던 정치인으로서 발언들을 보면 자기의 의사와 반대되는 이른바 대통령을 욕하거나 대통령 비판하는 야당 진영의 어떤 논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종북 친북 논리에 이분법 논리로 계속 매도해 왔었거든요. 그런 정도의 사고방식으로 이 촛불을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갔다고 한다면 저는 김진태 의원이 저 집회에 끼인 것 자체가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직접 아마 보수 집회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인원 참가인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보다. 그런데 오늘 가서 보니까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앞으로도 이런 대치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제 향후에 더 많이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특히 탄핵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어느 측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대치를 할 가능성을 보여요. 그런데 저는 보수단체 집회라는 용어에는 저는 동의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수단체라는 지금 많은 보수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단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요. 보수집회라는 용어도 쓰면 안 되고 저건 친박 집회라 그렇게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보수 집회의 어떤 인원수는 늘어가고 있지만 사실 광화문에 있는 촛불 집회 시 참가자들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탄핵 결정이 나면서 사실은 선의적인 광화문 촛불 시위에 참가분들이 좀 소강사퇴되는 것을 또 기회를 삼는 것 같고 탄핵에서 어떠한 방법든지 영향을 미칠 그런 생각으로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아마 양측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충돌이라기를 바라지 않는 건 서로 같기 때문에 뭐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이 오늘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순실의 남자 8인에 선정됐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된 최순실의 남자인지 최순실의 그림자도 구경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신공격 그만하고 제발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비박계 친박계 상당히 갈등이 심한데 이 갈등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자기가 속한 당의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박지원 의원 같은 분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밉다고 당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과 같은 당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분명한 이념을 가지고 서로 제 갈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정우택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은 비박계와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뉘앙스로 들려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친박 비박 사이의 갈등에 지금 온 국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봐오면서 지금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요. 정말 탄핵을 놓고 친박 비박이 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면 저는 갈라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김진태 의원이 전방 하는 식의 저런 식의 태도, 네 갈 길을 가고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저는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있으면 국민들의 민심이 대다수가 어디에 있는 것이고 그 민심을 받아들이는 그 새누리당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김진태 의원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당을 나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순리에 맞지 왜 김진태 의원이 자기가 당의 주인인 양 비박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 이제 방금도 이 탈당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른바 비박이 탈당을 하느냐, 당연 남는 얘기에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분 우리 패널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현재 탈당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비박이 탈당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O. 그 다음에 탈당을 결국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 X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X, 자, 김병민 교수님은 O, 김 변호사님 O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먼저, 먼저 잠시만. O, X, O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를 해주신, 자, 김 교수님. 네. 아니, 늦어도 너무 늦었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김진태 의원이 발언했던 것처럼 우리랑 같이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주류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금 얼마 전에 만들었던 혁신과 통합이라는 위원회까지 그 모임을 결성하면서 국민들 앞에는 보여지기 위해서 새로운 모습들로 바뀌겠다고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새누리당 비박계 인사들이 이와 같은 친박계 인사들과 생각과 이념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라면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분명히 떨치고 나가서 새로운 보수정당의 가치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훨씬 합당할 텐데 그동안 나가는 게 사실 너무 두려웠던 인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가서 추워갖고 얼어 죽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있다라면 안에 있으면 굶어 죽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는 게 당이라고 하는 부분,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표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국민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인사들이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결국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토대로 다음번 비대위원장 선거가 핵심 고비가 되겠지만 나갈 수밖에 없는 수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X, 탈당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해주신 김근식 교수님. 예, 뭐 탈당을 못한다는 거라기보다는요, 다음 주 내로 탈당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김무성 대표의 뭐, 한간의 그 별명 중에 하나가 30시간 회gon 아닙니까?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고 결행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걸 옮기기 전에는 상당히 또 회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개헌론도 그랬고 안심버러져도 그랬고 이번에 탄핵 중에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탈당 이야기도 계속 해왔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도 김무성 대표가 다음 주에 결행을 해서 먼저 당을 나갔을 때 적어도 김무성 대표 정도의 대권 주자였던 사람이고 계보의 좌장인 사람이 나가면
십수명은 같이 따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십수명은 나가야 이 분당의 의미가 있고 같이 나가서 아까 얼어 죽 때도 텐트라도 칠 텐데 지금 분위기에서 십수명이 나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 옳고 그름을 따라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도 YS 밑에서부터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몸담았던 당에서 나갔을 때 최소한 나갔을 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 요건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숫자와 최소한의 이념적인 어떤 공감대와 그 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 자기가 계속 정치적 동력이 유지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직 다음 주에는 탈당을 결행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겠는가. 지금 김병민 교수 말씀대로 다음에 비대위 구성 정도가 이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을 보고 적어도 유승민 의원의 탈당 결심과 그 추이를 보고 나서 유승민 의원과 파일을 좀 키워가지고 좀 더 대규모 분당 사퇴로 하면서 자기 어떤 목소리를 키워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탈당할 것 같다. 예, 지금 다음 분위기로 주는 아니더라도. 예, 다음 주는 아닐 겁니다. 네. 자, 우리 김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 일단 다음 주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뭐 탈당 기정 사실화 대하고 또 탈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에서 나경원 의원이 패했는데 사실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또 만약에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뭐 비주류에서 추천을 사면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볼 때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진정성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비주류 또는 비박에서 당권을 비상대책위랄지 원내대표를 잡았다고 해서 다시 새누리당을 뭐 해체한다랄지 다시 태어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어떤 이미지를 벗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이전에 새누리당의 색깔을 완전히 벗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을 벗으려면 결국 인적 쇄신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친박이 남아있는 새누리당이 어떤 식의 리모델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기존의 새누리당이고 친박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뭐 탈당을 권유하든지 아니면 제명을 통해서밖에 인적 쇄신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카등은 뭐 몇 명이 됐든 간에 일단 선도 탈당을 하면 특히 김무성 전 대표의 정도의 사람이 탈당을 하면 결국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나중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글씨가 된다는 생각을 많은 의원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선도 탈당하고 따라서 나가면은 결과적으로 김무성 대표랄지 유승민 의원이 말하는 새로운 보수, 혁신적인 보수, 합리적인 보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것으로는 전혀 미래가 없다고 봐요. 네. 그럼 세 분이 뭐 탈당을 할 거라는 데는 다 공감대를 그렇죠. 형성하시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짧게 탈당을 한다면 언제 가능할 것인가?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위 구성을 보고 유승민 의원과의 공동 보조를 아마 하면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김무성 전 대표는 선도 탈당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가 사람들 우르르 이끌고 나갔던 게 아니거든요. 선도 탈당을 해서 새로운 가치 깃발을 세우고 난 뒤에 마지막 거기에 활용점정을 찍는 건 유승민 의원의 탈당이 결국은 힘을 합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비대위 구성 그거 볼 필요 없다고 봐요. 일단, 하루라도 빨리 탈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색깔도 드러내고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앞으로 어떤 행동하고 미래에 있어서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소신 있게 빨리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보고, 나중에 뭐 제3지대랄지 그런 걸 형성한다 할지라도 하루라도 빨리 탈당했을 때 그러한 세력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광화문 현장의 촛불 시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광화문 세종대왕상 아래 또 이순신 장군상 아래 수많은 촛불 시위대가 모여서 문화공연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촛불 시위는 광화문 광장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세 분 이야기 다시 계속해 보시죠. 오늘 주목을 받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은 고영태죠. 고영태 씨.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다. 이 고영태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파장을 낳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의원과 짜고 K재단이었죠. 위증을 했다. 증인이 위증을 했다. 두 번째는 2014년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 경쟁을 했던
전당대, 즉 당대표를 놓고 김무성 의원과 서청 의원이 경쟁을 했던 그 전당대에서 2014년 전당대에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청을 밀라고 했다,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이죠. 김종 차관에게는 벨이라고 불렀다. 왜 벨이냐 했더니 그냥 말만 하면 네네네 하고 다니까 벨이라 불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대한민국의 최고위직, 장 차관님 최고위직 아니겠습니까? 그런 최고위직이 어떤 강남의 아주머니에게 네네네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듣고 한번 나눠보시죠.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일단 고영태 씨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참담한 최순실 게이트의 첫 문을 열었던 키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일단 회를 돌아다니다가 이 사건이 터져서 이른바 JTBC에서 태블릿 PC가 나오자마자 바로 검찰에 축소해서 지금의 검찰이 수사해서 지금 공소장에 기록해놓은 대통령,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의 구도를 이 고영태 씨가 다 정리해주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실 게이트의 전체의 끝과 처음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고영태 씨가 드디어 이제 최순실을 향한 그야말로 이게 배신감인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쏟아낼 말을 다 쏟아내고 있는데요. 금방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통해서 새누리당 내 당대표 선거에도 개입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우리나라 현직 차관이었던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전혀 공직의 지위를 갖지 않은 강남에 있는 일반적인 한 아줌마에게 거의 몸통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심지어 이 상황이 와서 탄핵안까지 가결된 상황에서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미리 그 증인과 짜고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미리 예고했다는 면에서 본다면 이게 사실이라고 진짜 확인된다면 아직도 최순실 게이트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새누리당 내의 친박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아주 참담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 우리 그래픽에서 보셨던 내용 가운데서 위증을 사주했다. 그러니까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에게 박헌영 K스포츠 재단 과장이 서로 모의해서 박 과장에게 이 의원이 서로 연락을 해서 좀 위증을 해달라, 시키는 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고영태 씨가 주장했던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PC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말씀은 그 태블릿 PC가 이번에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PC가 맞습니까? 그건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PC가 종편에 공개됐던 PC라고 그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사오겠다 했는데 제가 그걸 못 사갔습니다. 그래서 고영태 씨가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핀잔을 좀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저 말은 고영태 씨가 저 국정조사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짜고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청문회가 15일 있었어요. 네. 근데 고영태 씨가 어느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날짜는 13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충전기 저런 내용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아주 유사해서 이게 정말 고영태 씨가 어떻게 이틀 후에 있을 일을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탄을 좀 금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날 또 청문회 때 그랬잖아요. 박영선 의원이 이 특검 및 국정조사 재단의 대응 방침이라고 해서 이 만들어가지고 온 어떤 문건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완용 의원 그리고 이만희 의원, 최규 의원에 대한 청색 표시가 돼 있으면서 거기에 친박이라고 써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작성한 건 정동춘 전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 자기가 작성한 거 맞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청문회와 관련해서 도와주는 게 이 3명 중에 한 명이 친박 의원이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영태 씨 어떤 언론과 인터뷰 자체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짜고 친 청문회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오늘 급하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희 의원은
태블릿 PC를 질의한 이유는 뭐 서로 짜고 한 게 아니라 사전에 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제보자들은 지난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가 위증하는 모습을 보고 제보하겠다 결심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 김 교수님은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 증인들이 나와갖고서는 위증을 했다라고 심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화여대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어찌 보면은 국회의원들 본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거든요. 뭐 여전히 저는 고영태 씨의 증언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100%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고영태 씨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박헌영 씨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진실 게임 과정에서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제보자가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궁금한 건 그럼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틀 뒤에 있을 청문회에서 이만희 의원이 저렇게 짜고선 얘기를 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사전에 접수하고 알았을까? 그 부분은 결국 이만희 의원에게 누군가가 제보를 했다라는 거고 제보한 사람과 또 고영태 씨가 서로 사전에 내용들을 알고 교류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라 지금 이 내부적 관계가 어디까지 꼬여 있는 것이며 국민들이 알고 있는 진실은 정말 진실인가라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제외가 돼 있는 상황인데 전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과정에서도 고영태 씨도 분명한 조사 대상이 좀 포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도 이 과정 속에서 빼놓고 성역에 예외가 되지 않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정말 진실이 좀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장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난번 2014년 전당대회에서 최순실 씨가 서청원 의원을 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서청원 의원 측에서는 반박을 내놨습니다. 내용은 검찰 조사에서 밝힌 것도 아니고 최순실에게서 들었다는 설에 불과하다. 자, 이런 것에까지 해명을 해야 하나 언론이 소설처럼 기사를 쓰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자, 김 교수님, 예. 서청원 의원이죠. 전 대표 측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는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전당대회 때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대표가 사실 친박대 비박으로 일대 격돌을 벌였던 전당대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사실 서청원 대표가 상당히 매섭고 굉장히 거칠게 김무성 대표를 공격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친박을 대표하는 좌장으로 서청원 대표가 나왔을 때 그 정치적인 행보는 누가 했을까요? 다 대통령의 교감을 가지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지금 이제 최순실이 때 터져가지고 최순실이 그동안 3년 반 동안 국정을 농단했다는 게 들어왔는데 당연히 그때 그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중요한 정치 행사 때 최순실이 박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 안 했을 리가 없고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서 김무성을 밀으라고 했겠습니까? 서청을 밀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뭐 밀으라고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밀은 건 아니겠지만 대통령의 뜻이나 최순실 뜻이나 다 서청원을 지지하는 마음은 다 똑같았겠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고영태가 저 말을 들었고 저것이 고영태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서청원 대표가 이렇게 화들짝 놀라리라고 좀 화낼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서청원 대표 저런 식의 그 화를 내면서 반박할 게 아니라 지금 최순실 사태에 최순실 게이트에 가장 공범으로 되어 있는 친박의 좌장으로서 국민들 앞에 어떻게 사죄하고 어떻게 석고대지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낫지 나는 그런 일 없다. 이게 뭐 소설 쓰지 마라 이런 식의 반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네, 또 오늘 세 번째 재미있는 발언은 김종 전 차관을 폐리라고 불렀다. 참 이 발언에서 본다면은 최순실 씨의 위세가 아주 대한민국의 차관에게 폐리라고 불렀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최순실 씨의 어떤 슈퍼 갑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직원도 잘라버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걸로 보여요. 근데 벨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벨은 이게 뭐 물론 뭐 땡땡 치지만 우리가 벨보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벨을 눌렀을 때 벨보이는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종 차관이 항상 뭐 얘기는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이의 달지 않고 네네네네라고 할 정도로 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김종 차관을 의도적으로 문체부의 차관으로 심어서 결과적으로 문체부를
농단을 하려는 그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나중에 이제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서 문체부가 문화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은택 씨의 어떤 플레이그라운드라지 그런 부분에 연관성 있는 게 다 나타났기 때문에 가장 본인의 어떻게 보면 말을 잘 듣는 김종 차관을 문체부에다 심어놓고 마치 벨이 한국말로 종이지 않습니까? 종 두드리듯이, 종 부리듯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하나의 조직 문화에서 분명히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CEO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전체 조정수석을 향해서 아는 뭐라 그래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공직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부렸는지를 그 조직 집단 내에서 그대로 승계된 부분이라고 보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